안녕하세요. AI와 함께 미래기술과 투자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너디오라클 리서치의 연구원 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술의 깊이를 탐험하는 누구일까입니다. 반갑습니다. 누굴까님. 저희 너디오라클이 벌써 7번째 에피소드로 찾아왔네요. 네. 첫 회에서는 저희가 다룰 6가지 미래 기술 테마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렸고,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태양광과 ESS를 다뤘습니다. 맞아요. 특히 지난 방송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는지, 또 이런 전기를 만들 때 탄소를 발생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 했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전기 이야기의 끝판왕, 원자력 발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누구일까님, 많은 분들이 원자력 하면 좀 무겁고 위험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다시 원자력을 이야기해야 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엘리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 시대가 요구하는 전기의 질과 양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요가 현재의 2배 이상인 약 945 테라와트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건 웬만한 국가 하나의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945 테라와트시요? 정말 엄청난 양이네요. 그런데 그 많은 전기를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공급하면 안 되나요? 양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질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단 1초도 쉬지 않고 안정적인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걸 확고한, 펌한 전력이라고 부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아시다시피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오락가락하는 간헐성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AI는 잠들지 않으니까요. AI는 밤낮 없이 일해야 하는데 전기는 날씨에 따라 공급되면 곤란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안정적으로 대규모 무탄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의 가치가 재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거대한 원자력 생태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 걸까요? 저희가 주목해야 할 핵심 기업들과 투자 시점을 알려주는 대시보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보고서에서는 투자 대상을 리스크와 성장성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누고 투자 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마일스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등급은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 안정적인 기업들입니다. 미국 최대 원전 운영사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CEG 같은 회사들이죠. 2등급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성장주 그룹이겠네요. 맞습니다. 상용화에 가장 앞선 SMR 기술을 가진 GE 버노바, GV나 SMR용 특수연료인 HALEU를 독점 생산하는 센트러스 에너지, LEU가 여기 속합니다. 마지막 3등급은 벤처 또는 장기 투자 대상으로 데이터 센터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진 오클로 같은 회사들군요. 그럼 이 회사들에 언제 투자해야 할지 알려주는 투자 대시보드, 즉 우리가 지켜봐야 할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첫째, GE 버노바가 캐나다에서 짓고 있는 최초의 상용 SMR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둘째, 센트러스 에너지가 SMR용 특수연료인 HALEU를 차질 없이 생산하는지, 셋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기존 원전과 추가로 대규모 전력 계약, PPA를 맺는지 이 세 가지 뉴스를 유심히 지켜보시면 됩니다. 자, 잘 정리가 되었나요? 그럼 이제부터 이 생태계를 하나씩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형 경수로와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나오는데 이 둘은 뭐가 다른 건가요? 대형 경수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수십 년간 운영되어 기술이 검증됐고 지금 당장 AI가 필요로 하는 막대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죠. 그러면 SMR은 뭔가요? 이름이 어려운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절마요. SMR은 Small Modular Reactor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small, 작고, modular, 공장에서 만들어진 부품을 조립해서 만드는 reactor, 원자로라는 뜻이죠. 레고 블록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대형 원전이 수십 년 걸려
현장에서 짓는 맞춤형 주택이라면 SMR은 공장에서 주요 부분을 미리 만들어 와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조립식 주택에 가깝습니다. 덕분에 건설 기간이 짧아지고 비용도 절감되며 다양한 장소에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와, 레고 블록 같은 원자로라니. 재밌네요. 그럼 지금 당장은 대형 경수로에서 돈이 벌리고 있지만 미래의 게임 체인저는 SMR이 될 수 있겠군요. 그럼 대형 경수로 투자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사실 신규 원전은 짓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도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신규 대형 원전의 발전 단가 LCOE는 메가와트 시당 141달러에서 220달러로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이미 감가상각이 끝난 기존 원전의 운영 비용은 메가와트 시당 30달러에서 38달러에 불과해 가격 경쟁력이 매우 높습니다. 와, 거의 5분의 1 수준이네요. 그렇죠. 바로 이 점을 빅테크 기업들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MS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CEG와 버지니아 데이터 센터 인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아마존 AWS는 테일런 에너지의 서스콰헤나 원전 옆에 12억 달러를 투자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최대 1920메가와트의 전력을 20년 이상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비싼 신규 원전을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서 빅테크에 전기를 파는 거군요. 이건 정말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이네요. 정확합니다. 더 이상 단순한 전력 회사가 아니라 빅테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데이터 인프라 파트너로 변신하고 있는 겁니다. 인베스트먼트 애티튜드. 그렇다면 대형 경수로 운영사에 대한 투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가치주 또는 배당주 투자와 유사하게 접근할 수 있겠네요. 핵심 투자 대상은 단연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CEG와 비스트라 에너지, BST 같은 기존 운영사들이고, 이들이 빅테크와 추가 PPA 계약을 체결하는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래로 넘어가 보죠. SMR. 레고 블록 같은 원자로라니 정말 혁신적인데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뭔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SMR의 핵심 이슈는 이제 기술 리스크에서 실행 리스크로 넘어왔다는 거죠. 즉, 이 기술이 될까라는 의심 단계를 지나 누가 먼저 더 싸게 짓는가라는 실행 경쟁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실행 리스크라면 정해진 시간과 예산 안에 짓는 문제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GE 버노바가 캐나다에서 300메가와트급 BWRX 300 SMR 건설 승인을 받고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뉴스케일 파워 SMR은 미국 규제기관으로부터 77메가와트 모듈 설계 승인을 받은 유일한 기업입니다. 기술은 검증 단계에 들어섰으니 이제는 프로젝트 관리 능력, 공급망 확보 능력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도 달라져야겠네요. SMR 자체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과 거기에 부품을 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SMR 건설의 가장 큰 병목 중 하나가 바로 원자로의 심장인 원자로 압력 용기, RPV인데,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안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BWXT 테크놀로지스입니다. GE의 첫 SMR에 들어갈 RPV를 바로 이 회사가 만듭니다. 인베스트먼트 애티튜드. SMR 투자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GE 버노바, GEV나 뉴스케일 파워, SMR 같은 SMR 개발 자체에 투자하는 성장주 투자이고, 다른 하나는 BWXT 테크놀로지스 같은 곡괭이와 삽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SMR이 성공하면 당연히 수혜를 보고, 설령 조금 늦어지더라도 기존 원전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누부일가님, 그런데 원자력 하면 많은 분들이 핵연료와 핵 폐기물 문제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의 핵심 이슈와 투자 기회는 뭔가요? 이 부분의 핵심 이슈는 공급망 병목입니다. 특히 SMR에 필요한 특수연료, 즉 고급 휘발유에 해당하는 HALEU, 한루가 문제입니다. 현재 서방 세계에는 이 한루를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곳이 거의 전무합니다.
엔진은 개발됐는데 거기에 맞는 특수연료가 부족한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이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섰고 유일하게 생산 허가를 받아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센트러스 에너지, LEU입니다. 2025년 6월 미 에너지부는 센트러스와 약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3단계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상 미국 SMR의 미래가 이 회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폐기물은요? 이것도 큰 문제 아닌가요? 폐기물 문제의 핵심은 최종 해결책의 가시화입니다. 핀란드에서는 온칼로라는 세계 최초의 지하연구 처분장이 곧 운영을 시작합니다. 2025년 내에 운영 허가가 예상되는데 이는 인류가 핵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인베스트먼트 애티튜드. 그렇다면 핵연료 주기 투자는 그야말로 병목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겠네요. 우라늄 자체의 구조적 공급 부족으로 카메코 같은 채광 기업이 HALU라는 절대적인 병목 지점을 장악한 센트러스 에너지, LEU는 SMR 시대의 핵심적인 문지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생태계의 마지막 단계, 원전 해체 시장을 살펴보죠. 이건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원전 해체의 핵심 이슈는 안정적인 롱테일 서비스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신규 원전 건설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수십 년에 걸쳐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는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이죠. 2023년 약 68억 달러 규모였던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은 2032년까지 105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꾸준히 성장하는 비주기적 시장이라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겠네요.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네, 폐쇄된 원전을 직접 사들여 해체를 전문으로 하는 홀테크 인터내셔널, 비상장이나 영국 셀라필드 같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핵시설 해체를 맡고 있는 대형 엔지니어링 회사 제이콥스나 플로아 같은 대형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 예산에 기반한 장기 계약이 많아 예측 가능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베스트먼트 애티튜드, 원전 해체 투자는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숨은 보석 같은 투자처군요. 제이콥스나 플로어 같은 상장 기업들을 통해 이 안정적인 롱테일 서비스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다. 노구일가님, 오늘 정말 원자력 생태계 전체를 샅샅이 훑어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이 정말로 만개했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투자자로서 우리가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 올까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저희 보고서에서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빅테크 기업이 아직 건설되지도 않은 SMR에 대해 선제적으로 전력 구매 계약, PPA를 체결하는 시점. 이것은 빅테크가 SMR의 건설 리스크까지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미이며 SMR의 기술과 경제성이 시장에서 완벽하게 검증되었음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겁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AI 시대의 새로운 에너지 심장, 원자력 생태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제언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존 대형 원전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투자하십시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둘째, SMR 개발사에 대한 투자는 핵심 마일스톤을 확인하며 조건부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십시오. GE 버노바. 셋째, 가장 확실한 기회는 공급망 병목에 있습니다. 곡괭이와 삽에 투자하십시오. BWX 테크놀로지스, 센트러스 에너지. 넷째,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위해 원전 해체라는 롱테일 서비스 시장을 잊지 마십시오. 제이콥스. 감사합니다, 누구일까님.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AI가 만들어낼 미래는 결국 에너지의 미래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너디 오라클 리서치는 앞으로도 이렇게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욱 흥미로운 미래 기술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래 에너지의 또 다른 축인 수소 경제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